혹시 팔꿈치가 찌릿찌릿하거나 욱신거려서 병원에 갔더니 테니스 엘보입니다, 골프 엘보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테니스채 근처에도 안 가봤는데, 혹은 골프는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겼지 하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테니스 엘보 환자의 무려 95%는 테니스를 치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건 운동선수들만의 병이 아니라 현대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종의 고질병 같은 겁니다. 오늘은 제가 왜 우리가 팔꿈치 통증으로 고생하게 되는지, 신경외과적인 원인, 그리고 지금 바로 앉아서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닥터무브. 먼저 우리 팔꿈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겠죠? 팔꿈치를 만져보면 바깥쪽과 안쪽에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바깥쪽 뼈, 외상과 손목을 뒤로 젖히는 힘줄들이 모여 붙는 곳입니다. 여기가 아프면 테니스 엘보라고 하죠. 안쪽 뼈를 내상과라고 하고요. 손목과 손가락을 안으로 구부리는 힘줄들이 모여 붙는 곳입니다. 이 힘줄들이 한 군데로 모여서 뼈에 붙다 보니 스트레스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 부위는 혈액 공급이 상대적으로 잘 안 돼서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아주 더딥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은, 팔꿈치 통증의 원인은 팔꿈치가 아니라 손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팔 구조를 보면 손목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이렇게 팔뚝을 지나서 팔꿈치 뼈 상과에 가서 붙거든요. 그래서 손등 쪽으로 손목을 젖히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팔꿈치 바깥쪽이 아픈 테니스 엘보가 오고, 손바닥 쪽으로 손목을 굽히는 동작을 반복하면 팔꿈치 안쪽이 아픈 골프 엘보가 오는 겁니다. 특히 직장인분들 키보드 치고 마우스 쓸 때 손목을 뒤로 꺾은 상태로 장시간 일하시죠. 이게 바로 팔꿈치 근육을 계속 당겨서 염증과 미세 파열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육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안을 때 손목을 안으로 꽉 꺾어서 받치게 되는데, 이게 골프 엘보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신경외과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는 요골신경 포착 증후군입니다. 팔꿈치 뼈 자체가 아니라 그 뼈에서 손가락 두세 마디 정도 아래쪽 근육 부위를 눌렀을 때 비명이 나올 정도로 아프다면, 이건 힘줄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이 눌린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 디스크입니다. 팔꿈치만 딱 아픈 게 아니라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전기가 오듯이 찌릿하거나 쭉 타고 내려오는 통증, 이걸 보통 방사통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있다면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눌린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팔꿈치 안쪽을 지나는 척골신경의 문제일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엘보 치료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앉아서 바로 따라하는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주의할 점은, 너무 아픈 급성기에는 일단 쉬셔야 한다는 거예요.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재발 방지와 근육 강화를 위해 시작해주세요. 혈류를 개선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테니스 엘보, 앉은 상태에서 한쪽 팔을 앞으로 쭉 펴고 손등이 정면을 보게 하세요. 반대쪽 손으로 손등을 잡고 몸쪽 아래쪽으로 천천히 꺾어줍니다. 팔꿈치 바깥쪽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나야 돼요. 이 상태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합니다. 골프 엘보입니다. 반대로 팔을 펴고 손바닥이 정면을 보게 한 뒤 반대 손으로 손가락을 잡고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팔꿈치 안쪽, 이렇게 안쪽으로. 팔꿈치 안쪽이 늘어나는 걸 느끼면서 똑같이 15초 정도 유지하세요. 중요한 거는 너무 세게 찢듯이 하는 게 아니라 좀 뻐근하게 당기네 정도의 강도로만 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생수병 강화 운동입니다. 근력 강화 운동이고요. 책상에 팔뚝을 올리고 손목만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500ml 정도의 생수병을, 이거 생수병이라고 해볼게요. 하나 잡고 손목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건 근육을 아주 미세하게 자극해서 재생을 돕는 운동이에요. 하루에 10번씩 3세트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했는데 아파요 조금. 그럼 그런데도 참고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 스트레칭을 했을 때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은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그 정상적인 반응이 생기면서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악소리가 날 정도로 막 날카롭거나 찢어지는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스트레칭을 할 단계는 아니고 너무 스트레칭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중단을 하시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많은 분이 인터넷에서 아무 보호대나 사서 팔꿈치 아픈 곳에 꽉 감으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제대로 된 엘보 보호대는 팔꿈치 뼈를 감싸는 게 아니라 아픈 부위에서 2, 3cm 정도 아래쪽 근육을 압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손목을 움직일 때 발생하는 힘이 팔꿈치 뼈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차단해 주거든요. 보호대 안쪽에 말랑말랑한 돔 형태의 구조물이 들어있는 제품을 골라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관리로도 6개월 이상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시술을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원장님, 그 스테로이드 주사 있잖아요. 그게 팔꿈치 그게 직방이라고 했는데 계속 맞아도 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이 심할 때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에 가장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으면 안 좋죠. 왜 그러냐면 너무 자주 맞으면 힘줄이나 인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연구나 논문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아주 심할 때는 효과가 있지만 염증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했었을 때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적절히 횟수를 조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체충격파 치료나 주사 치료는 몇 번 정도 받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체충격파는 미세 혈류를 개선하고 조직 재생을 돕는 치료라고 이제 보통 알고 있죠. 논문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두 번 정도 끝나는 치료는 아니고 보통 10회에서 20회 정도 반복을 해야지 확실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아픈 팔 대신에 반대편 쪽 팔을 쓰다 보면 양쪽이 다 아플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당연히 한쪽 팔이 아프니까 보상작용으로 다른 쪽 팔을 더 많이 쓰게 되거든요. 한쪽 팔이 아프다가 양쪽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을 쓸 때도 좀 조심하면서 써야 돼요, 결국에는. 오른쪽 팔이 나을 때까지는.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저도 약간 통뼈인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 통뼈인 사람들이 팔꿈치 통증이 좀 덜한가요? 그러진 않아요. 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뼈에 붙어있는 힘줄이 얼마나 튼튼한가? 손목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의 문제라서 아무리 통뼈라도 손목을 과하게 사용을 하고 힘줄이 약해지면 엘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상관관계는 없다. 제가 또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네, 팔꿈치가 안 좋으면 또 헬스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포기를 못 하겠어요. 포기해. 포기를 못 하겠어요. 그 혹시 그래서 통증을 좀 줄이면서 하는 운동 방법이 따로 있나요? 이게 이제 턱걸이나 벤치프레스처럼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을 이제 피하는 게 좋지만 꼭 해야 한다면 이제 손목의 하중을 이렇게 줄여주는 스트랩이나 보호도구를 사용해가지고 너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해주는 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웨이트 쪽보다는 궤적이 정해진 머신 위주로 운동을 해가지고 손목의 꺾임을 최소화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팔꿈치가 갑자기 뜨겁고 심하게 부을 때가 있어요. 혹시 그 통풍인가요? 통풍이 팔꿈치 오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간혹 가다가 있긴 하지만 보통 그런 식으로 팔꿈치가 갑자기 붓고 아팠을 때는 통풍 쪽보다는 감염성 염증, 봉화지경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문의를 찾아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염증 수치가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결국 팔꿈치 통증은 내 몸을 대하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키보드 높이를 맞추고 스마트폰은 양손으로 들고 물건을 들 때 손목 대신 몸통을 쓰세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변화가 건강한 팔꿈치를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 지금 바로 한 번씩 해보시고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팔꿈치를 응원합니다. 닥터 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